자민당을 너무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노타로는 보스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는 상당히 의외를 느낄 수 있는데 이게 현재 일본의 평가입니다. 고노타로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스가 총리가 이제 일본에서 현재 총리를 하고 있는데 다음 차기 총재,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 즉 뭐 나는 이번 총리를 자기 임기까지만 하고 이제 총리를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난 뒤에 다음 총리, 즉 여당의 총재, 자민당 총재는 누가 될까 이래가지고 각 후보들이 나오고 뭐 출마를 하네 마네, 누구를 밀어야 되네 마네, 그걸로 요새 일본이 제일 시끄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 뉴스보다 먼저 나오는 게 현재 지금 이 차기 총리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일본 뉴스에서. 각 후보자들이 TV에 이제 생방송으로 출연을 해가지고 저의 정책은 어떻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흔히 말하는 차별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내용을 하는데 이거 들으신 분은 좀 신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일본 의원 내각제 아니야? 일본 사람들이 총리 뽑는 것도 아닌데 그걸 굳이 나와서 그렇게 어필할 필요 있나? 어차피 지들끼리 정치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현재 일본 총리 후보들이 이렇게 TV 나와가지고 어필을 하는지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장 뭐 대한민국에서도 뭐 관심을 가지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이 뉴스에 대해서. 왜냐면은 당장에 제일 가까운 옆나라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우리나라랑 뭐 한일 관계부터 해가지고 어떻게든 부딪힌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고 그래서 이 중에 나는 저 사람이 되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누가 되면 좋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죠. 한국 입장에서는 누가 되면 좋을까? 자, 그래가지고 먼저 이 뉴스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MBC 뉴스네요. 스가 1년 만에 총리 쌓임 지지율 폭락에 당도 등 돌려. 당내 지난 9월 초에 이런 이제 스가 총리가 이제 사퇴를 한다. 이 뉴스가 나온 다음에 뭐 당내 한국에서도 많이 화제가 되고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왜냐면 원래 스가 총리가 다음 총리 선거 나간다 그랬는데 갑자기 안 나간다 이래가지고 이제 당내에서 야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야 이거 찬스네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튀어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고노타로 씨, 그 다음에 기시다 후미오 씨, 그 다음에 타카이치 사나에 씨 이래가지고 총 3명. 이 3명이 아마도 뭐 최종적으로 후보로 나올 것 같다라는 게 현재 일본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기에도 아니 저 사람들 다 자민당이고 자민당이면 뭐 한국한테 대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다 그 나물에 그 밥 아니에요 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이 3명이 상당히 좀 많이 성향 자체도 다르고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싸운 정치 커리어도 좀 많이 다른 편이에요. 그 자민당이라고 들으시면 오해하는 분들 계시는데 이제 자민당은 뭐 무조건 너무 오른쪽 사람들이다 그렇게 그 이미지 가지는 분들 있겠지만 그거는 좀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자민당이 나름 거의 지금 일당 독재 체제로 가고 있는 게 여러분 자민당이 뭐 일본 사람들이 다 뭐 그냥 보수야 뭐 우익이야 그게 아니라 이 자민당 내에서도 왼쪽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좀 나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거랑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당내에서 워낙 좀 진짜 오른쪽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목소리도 있고 오히려 이제 인터넷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자민당이 진짜 극우네부터 해서 느낄 수가 있는데 당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런 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야당들이 힘을 못 쓰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겹치거든요. 야당이 우리는 약간 리베럴적인 측면이야. 우린 이런 걸 좀 해볼래 이러면은 자민당이 우리가 이미 할 건데 우린 이거 할 건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야당 입장에서 야 니들은 이런 식으로 좀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좀 신기한 일본 정치적인 중 하나인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고노타로, 기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카이치 이 3명이 이렇게 이제 붙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자민당 총재 선거를 해가지고 10월 1일부터 어찌 보면 임기가 시작돼요. 다음 일본 국회의원 선거가 언제 있냐? 빠르면 10월 미루더라도 한 11월 때까지는 무조건 선거가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 그러니까 잘못하다가는 이 3명 중에 한 명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자민당 총재가 됐어. 야 지금 일본 국회는 자민당이 다수당이니까 내가 일본 총리가 되겠어. 그래서 10월 달에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를 바로 그 달에 하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야당이 갑자기 득세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총리야. 야 내려와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러니까 어쩌면 역대 최단 기간 총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자리가 현재 자민당 총재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도박적인 일이기도 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일본 자민당이 최근에 이제 이 선거도 보궐선거도 많이 지고 지자체 선거도 좀 많이 지고 지지율이 좀 지지부진한데
새롭게 총리가 나와가지고 총재가 선거돼서 그 사람 총리가 되어가지고 야, 이 기세로 자민당은 일신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겠습니다. 이래가지고 10월 선거 때 예를 들어서 승리를 거둔다. 그러면 이제 이 총리한테 힘이 쫙 실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예전 아베 총리 멘츠로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다.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이 후보들은 좀 야심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세 후보들이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내는 게 어찌보면 당의 쇄신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의 자민당 노선에서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약을 기본적으로 내세웁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에게 먹히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뭐 어차피 의원 내각제인데 뭐 TV 나와서 생방송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어떻게 제가 정책을 할 거니 국민들을 잘 보이겠네 이런 말 하더라도 어차피 지들 국회의원들끼리 정치인들끼리 지들끼리 놓고 먹는 거잖아. 이렇게 맞아, 느끼지 맞아. 않습니까? 국민들의 투표로 올라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현재 자민당 상태가 최근 선거에 많이 졌어요, 자민당이. 그래서 이제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아예 진짜 국민들의 눈치를 안 보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국회의원들끼리 나는 제가 좋으니까 쟤를 밀 거야. 제가 당선돼야 돼 이랬는데 그게 흔히 말하는 국민들의 뜻. 나는 저 후보 별론데. 그런데 저 후보를 밀어주는 자민당은 야, 역시 얘들은 우리 말 안 밀어. 가자 야당으로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민들의 마음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반하는 게 흔히 말 일본에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게 한국에서 보도가 됐는데 매경이네요. 새 총리 고노 인지도 앞세워 선두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국에서 보도된 이 자료에 의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차기 총리 적합도 고노 따로가 23%, 그다음에 이시바 시게루 21%, 기시다 후미오 12%, 고이즈미 신지로 펑쿨색이죠. 11%, 아베 신조 전 총리 5%. 아까 제가 보여드린 후보 중에 안 나온 후보도 있죠. 그다음에 이 자료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본 경제신문이에요. 차기 총리의 선호도 톱은 고노 따로 31%, 그다음에 이시바가 26%, 그다음에 기시다가 18.8%. 그리고 이제 아까 다카이치라에서 이제 여성 3명 중 1명인데 그 사람은 4%.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거 이제 대충 보니까 일본 사람들의 여론이라는 거는 제일 왼쪽에 있는 이 고노 따로가 일본 사람들에게 제일 많은 지지를 받네라고 느끼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 박가니 방송 상상이 고노 따로라는 사람 얘기할 때 제가 어떤 얘기 하냐면은 인플루언서형 정치가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고노 따로가 현재 일본에서 이제 백신을 어떻게 이제 하겠습니다라는 걸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현재 백신 2차 접종률이 나쁘지가 않아요. 이것도 2차 접종률이 50%가 넘고 거기서 뭐 60% 간다. 2차 접종률이 전 국민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어쨌든 고노는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네. 그리고 플러스 이 고노 따로가 평상시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은 요거 고노 따로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구독자 19.8만 명. 그래서 이제 본인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 고노 따로 트위터 팔로워 240만. 이렇게 팔로워도 갖고 있고 해가지고 평소 때부터 이런 식으로 사람들하고 이제 소통을 한다 해야 되나? 그걸 좀 많이 하는 게 고노 따로입니다. 예.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의 다른 정치가들은 뭔가 벽이 있었는데 고노 따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거기다가 또 뭐 사람들 중에 여러분 나이 보세요. 고노 따로 만 58, 기시다 후미오 64, 그 다음에 타카이치 60. 제일 젊잖아요. 그나마 젊은 게 고노 따로네. 나이 든 정치가들은 좀 물러버리고 고노 따로가 좋아 보인다. 그래서 고노 따로가 제일 지지율이 높다. 라는 식으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일본에서. 그리고 이런 인기라는 것은 인지도랑 거의 비슷하니까 그러면 맨날 전날 백신 단다니까 TV에 나오고 SNS에도 많이 얼굴이 나오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고노씨 그렇게 선택하는 분도 있고. 그렇죠. 아이고 뭐 정해졌네. 아까 말한 대로 이거 있잖아요. 최근에 자민당 선거도 패배하고 일본 유권자들 좀 눈치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솔직히. 당장에 이거 여론조사 봐도 어디든 다 고노 따로가 인지도 선두인데 이 고노 따로 차버리고 말이야. 여기 나와 있지도 않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지지율 4%의 이 오른쪽 아줌마를 다 선출해버리면은 자민당 완전 미움받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잖아요. 그런 식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민당 총경 선거 얘기, 그리고 일본 총리, 차기 총리 얘기하면서 일본의 야당 얘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오, 맞아. 바로 여기서 이 자민당 친구들이 나는 이 두 사람들이 머리 굴릴 수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은 어차피 일본 사람들은 자민당을 찍을 거란 말이에요. 왜? 지금 현재 야당이 저 모양 저 꼬라지니까 라고 생각하는 수도 나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현재 일본 야당이 어떻길래 그런 식으로 이제 자민당 내에서 짬을 굴리냐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 아사히 신문인데 야당이 이제 자민당하고 싸울 때 예를 들어 야당 하나의 당으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 야당이 모여가지고 같이 싸우자. 야당 공투를 합의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말이 좀 많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어떤 멤버냐면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일본의 이제 뭐 3인당, 그 다음에 일본의 공산당, 그 다음에 일본의 입헌민주당, 예전에 정권 한번 잡았던 제일 큰 야당, 그리고 레와 신생구미라는 야마모토 따로의 원맨당,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제 같이 힘을 모으자 이래서 모은 거예요.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 라고 말한 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입헌민주당이 기본적으로 리베럴이고 약간 좌편향이긴 한데 그래도 엄청나게 왼쪽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면면들을 보면은 이건 뭐 왼쪽을 뚫고 가가지고 시뻘건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가운데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도 이제 일본 신문을 내거든요. 신문 아카하타라 이래가지고 신문 적기 공산당 신문이 일본에 있는 야4당이 공동 정책을 냈다. 이래가지고 뭐 새 정부 시민연합과 합의 이래가지고 야당은 같이 싸울 겁니다. 이래서 공산당 이거 이제 일본 공산당 일보 이렇게 보도가 되고 제일 큰 야당 입헌민주당 지지한 사람들이 이건 좀 아니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자민당이 싫은데 그래도 너무 빨간 애들은 싫어요. 이거란 말이에요. 야당 지지자들끼리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거예요. 자민당도 엄청나게 보수 그런 분도 있고 뭐 리베럴적인 생각을 가지는 분도 있다. 그 야당도 그 마찬가지로 리베럴지만 엄청난 리베럴 사람이랑 중간? 중간. 그런 분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갈리죠. 예를 들어 이제 일본의 야당 중에 국민민주당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번에 참가를 안 해요. 간단하게 왜 참가를 안 하냐면은 공산당이랑 어떻게 손을 잡아요. 아무리 정권을 잡는 게 중요하다지만 공산당이랑 손잡는 건 말이 안 돼. 이 친구들이 흔히 말하는 중도거든요. 일본에 야당이지만.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예 이제 이번에 야당 공투에 참여를 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는 싸울 거다.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래가지고 야당도 약간 어찌 보면 저렇게 모였다고 하지만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냐 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일본 여당인 자민당도 안단 말이에요. 야당 모인다고 해봤자 빨간 친구들이랑 그 다음에 중도 친구들이랑 안 맞네. 야야 뭐 일본 사람들 아까 봤을 때 뭐 토비 고노고 뭐 누구 야 신경 꺼 어쨌든 일본 이 자민 당내를 어느 정도 장악할 수 있는 이 선거를 진짜 치러가지고 되는 친구를 믿는 게 나. 우리끼리 정해가지고 어찌 보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사람 아니다. 어차피 야당이 저 모양 조고라지니까 사람들은 자민당을 뽑을 것이다. 이런 이제 의견 첨예하기 때문에 이 세 명이 나와가지고 서로 있잖아요.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구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 세 명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당내에서 어필을 하고 관계가 있을까? 이제부터 나옵니다. 이 제일 오른쪽에 타카이치 사나에 사나이짱부터 시작해? 이 아주머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후보잖아요. 이 타카이치 사나에라는 사람이 상당히 캐릭터가 강합니다. 타카이치 사나에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1961년생 고베대학 출신이고 이 사람이 대학교 교수했던 사람이에요. 경제학 교수. 예전에 이제 아베 총리 때 장관도 지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게 특징적이냐? 타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의 출마 표명 경제정책 사나에 노미쿠스. 사나에 노미쿠스.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 아베노믹스를 표방하면서 이 타카이치 사나이는 정말 단순합니다. 아베짱 짱짱맨. 나는 아베 총리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가지고 아베짱 때는 아베노믹스였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걸 승계하니까 나는 사나이노믹스예요.를 표방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베 총리 응원해주세요. 내가 총리 되겠습니다를 시작부터 들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베 총리도 그래 사나이짱 해봐 이래가지고 바로 지지 표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거의 똑같은 거야? 라고 느끼는데 아니에요. 좀 더 강력합니다. 흔히 말하는 국가의 재정 지출부터 해가지고 바깥의 방송이 좀 다루는데 MMT, 현대통화 이론에 의거한 과감한 재정 지출을 통해가지고 일본의 인플레이션을 이끌어내겠다. 국가가 돈을 팡팡 쓰겠다라는 걸 좀 많이 강력하게 내는 겁니다. 그리고 국방적으로도 일본이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언제부터 일본이 이렇게 약한 나라였어. 그런 나라가 아직 일본은 좀 더 어떻게 돼? 강력해져야 된다. 그래야 국방에서도 상당히 힘을 내고, 그 다음에 일본의 개헌부터 해가지고도, 일본은 개헌을 해야 돼요. 자위대부터 해가지고, 저거 군대도 아니잖아. 군대로 만들고, 강경한 자세. 흔히 말하는 한국으로 치면 우익적인 발언도 많이 하죠. 왜냐면 당장에 다카이치 사나이 씨가 이거 있잖아요. 야스쿠니, 이거 뭐 다른 나라 눈치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당연히 가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나온 역사인식 얘기할 때, 뭐, 고노다마, 무라야마 다마부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는 옛날 얘기고, 앞으로 살아갈 친구들에게 그런 과거적인 일을 알린 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옛날 일은 옛날 일이고, 앞으로는 앞으로입니다.를 하기 때문에 좀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결을 달리한, 지금까지의 총재 후보들 중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거 있잖아요. 나는 그거 모르겠습니다. 를 상당히 좀 주장하는 게 이 다카이치 사나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흔히 말하는 극우부터 해가지고 특정 지지층 있잖아요.
야, 지금까지 일본에 이런 후보가 없었다. 강력하네요. 강력한 일본을 다시 한번. 와, 이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표방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타카이치가 아마 유일하게 일본 구구 채널이라든지 그런 거에 출연하셨어. 여러 가지 얘기하시네. 많이 오른쪽에 치우치 친구들한테는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후보가 나왔다 이거예요. 자민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카이치 사나이가 되면은 어떻게 되든 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극우 결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민 당내에서도 반발이 심합니다. 쟤는 너무 오른쪽이에요. 저렇게 하면은 일본 국민들이 우리 지지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장이 다카이치 사나이 여론조사할 때 지지율 아까 봤잖아요. 다카이치 사나이 4%란 말이야. 듣보잡 아주머니인데 이 뭐 아베짱 코인 타가지고 완전 극우 코인 타보겠다 이거 아니야? 이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사나이짱 응원하는 사람들은 있잖아. 그런 여론조사는 가짜고 야후 뉴스에 나오는 지지율 보면 사나이짱 너무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후보를 설명해드릴 때 어떤 식으로 설명해드리면은 야후 재팬의 여왕님이에요. 야후 재팬에는 일본판 마가렛 대처가 다카이치 사나이입니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라 믿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나오는데 그래도 당내에서 어떻게 지지기만을 늙히냐면은 간단해요. 원로들 짱짱맨이야. 지금까지 아베 짱부터 해가지고 지금의 자민당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르신들 아닙니까? 어른 공경 당내에서. 그런데 저 젊은 애들이 뭐라고 개혁? 제가 기강부터 잡아가지고 어르신들 말 잘 듣고 자민당 뭐 붕시켜 보겠습니다는 다카이치 사나이기 때문에 당내 국회의원들한테는 물론 좀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저 싹싹하고 좋네. 거기다가 또 뭐 세상에 뭐야 여성 총리잖아요. 첫. 그러니까 그런 어찌보면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다카이치 사나이 한번 밀어볼만 하지 않아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아예 없는 카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노따로라고 합시다. 이 고노따로는 뭐 한국에서도 이제 상당히 유명하죠. 이거 이제 이 고노따로 아저씨가 이제 소속된 파가 이 아소따로 파입니다. 이 아소따로 아저씨가 나이가 좀 있지만은 아직은 현역이란 말이에요. 네. 생각해서 파가 아소파야. 근데 파에 있는 부하인 고노따로가 총리가 되면은 그 파가 아소파가 될까요? 고노파가 될까요? 누가 보더라도 고노파가 되겠죠. 아소따로 입장에서는 고노따로가 지금 나오면은 이제 본인이 아예 이제 뒤로 물러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애매한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 플러스 아소따로의 절친이 누구예요? 베스트 프렌드 아베짱이에요. 근데 아베짱은 타카이치 사나이란 말이야. 아소파에서 고노따로가 나오면은 이 타카이치 사나이랑 어떻게 보면 척을 짓단 말이잖아요. 아베짱이랑 척을 지겠단 말이에요. 고노따로가. 그러니까 좀 불편해. 아소따로 생각하기엔. 그래가지고 이 아소따로의 파벌 내에서도 고노따로를 밀자라는 친구와 고노따로를 밀자는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이 파벌 내에서도 좀 약간 갈립니다. 아니 그러면 고노따로의 그 뭐라 해야 되나 좀 입지가 좀 애매하잖아요. 느끼잖아요. 근데 그걸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차기 총리 또 고노시 31%. 이게 제일 큰 힘이거든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고노따로란 말이야. 당장에 자민당도 이번에 선거 새로 치러야 되는데 나 고노따로를 미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 많이 있는 겁니다. 당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고노따로가 한번 일 일으키는 거 아니냐 부터 해서 말이 많은데 이 고노따로 같은 경우에서는 정책적으로 있잖아요. 다카이치 사나이랑 어쩌면 많이 정반대에 있습니다. 이게 마이트 신문인데 고노따로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아베노믹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성공했단 말을 하지 않아요. 아베노믹스가 경제 발전을 하긴 했는데 사람들에게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계층 간의 갈등부터 해가지고 저소득층 있잖아요. 그런 사람 지원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좀 그런 거 계층 간의 격차 같은 걸 좀 줄이고 그런 분배적인 중심으로 가겠다를 얘기하는 고노따로의 정책 중에 하나예요. 아베노믹스 덕분에 기업들은 벌었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잖아 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야스쿠니 같은 건 원래 기본적으로 고노따로 뭐 그렇게 있잖아요. 막 이렇게 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총리가 야스쿠니 가는 건 졌지 않는다. 그렇죠. 주변 나라들을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고노따로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아시아 눈치를 보자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랑 한국부터 해서 있잖아요. 아시아 나라랑 어쨌든 일본은 이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약간 중요시 여기는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드러나 있어요. 일본에서 고노따로 안티가 엄청 많거든요. 왜 고노따로 안티가 많은 줄 알아요? 인기도 많은데 고노따로는 야당의 스파이라는 말을 들어요. 고노따로는 흔히 말하는 좌빨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일본 자민당의 극성 지지자들. 왜? 다카이치 사나이에 비하면은 고노따로는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 자민당을 너무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노타로는 보스가 아니다. 그리고 아까 다카이치 사나이 같은 그 아줌마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정 진출, MMT 발동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고노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돈도 많이 쓰고 했으니까 그 분배도 좀 제대로 다시 해야 되고 재정 상태도 어쩌면 약간 긴축적인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쪽으로 돌아가는 게 고노따로의 생각입니다. 재정 건전성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상충되죠. 그 후보 둘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아베노믹스 자체를 어쨌든 평가하는 거에 있어서도
디스를 하는 건지 칭찬을 하는 건지 모를 애매한 말투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명확하게 본인 입장을 얘기하지 않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자민당의 골수 지지층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는 해주지 않아요. 고노타로는. 그러다 보니까 야당 지지자들이 응원하는 게 고노타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지금 야당 있죠. 아까 공산당이랑 저 손을 잡고 시뻘건 싫어요. 그런데 어중간한 이제 자민당은 이제 애매한 친구잖아. 근데 그 친구들은 그래도 자민당 내에서도 고노타로가 되면은 나는 자민당 지지할래라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야당을 지지하고 싶은데 지금 너무 약하니까 그러면 좀 자민당에 있는 리베랄적인 사람들 그렇죠. 그 선택할까? 그래서 고노타로를 믿는 야당 인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는 상당히 의외를 느낄 수 있는데 이게 현재 일본의 평가입니다. 고노타로에 대한. 이걸 좀 극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하나 들고 왔는데 이게 일본에서 여러분 이게 후지 네트워크에서 한 이 고노타로랑 이 다카이치 아줌마의 흔히 말하는 출마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제 후지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이 자민당 지지층이 좀 많이 있습니다. 후지 상케이 그룹인 것도 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출마 해견을 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카이치 사나의 출마 해견입니다. 좋아요 3.7만, 싫어요 1800. 어쨌든 다카이치 사나이 짱짱맨 자민당 지지층 중에서 이렇게 좋아요가 찍히는 겁니다. 자, 고노타로는 어땠을까? 고노타로 출마 표명 좋아요 1000, 싫어요 8200. 아직까지 그 최근 영상이니까 그 숫자는 그렇지만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싫어요가. 오. 아니 잠깐만 이거 같은 자민당인데 아니 고노타로가 여론도 제일 좋고 아까 유튜브 채널도 있고 지지도 제일 높은데 왜 여기선 테러를 당해요라고 느끼잖아요.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댓글로선 다카이치 사나이짱 짠짠맨. 제일 위에 있는 베스트 댓글이 다카이치 사나이 짱짱맨이에요. 고노타로 이거 출마 표명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고노타로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민당 극성 지지들한테는 고노타로는 되면 안 돼요. 이 두 명이 색깔이 이 자민당 지지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으로 갈리는 겁니다. 그 싸움 속에 못 들어가는 기시다짱 좀 슬프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 보면 지금 지금 양쪽이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후보는 3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왜 애매하냐면은 보세요. 아까 여론조사에서 고노타로가 압도적이야. 이거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가 4%, 여론조사니 옆자고 어디든 자민당 아저씨는 짱짱맨이야. 그 기시다 아저씨 18.8%. 그러니까 뭐 애매해요. 너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아무튼 이 가운데 사이에 낀 기시다 아저씨인데 기본적으로 하토하 약간 왼쪽인데 그 선거 때문에 좀 중간 그렇죠. 가려고 하는 사람. 왜냐면 기시다 후미오는 선거구가 히로시마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일본에서 뭐 핵 문제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발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시다 후미오라는 사람은 자민당 내에서도 많이 좀 이제 가운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너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이제 자민당 내에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껴가지고 그러지 말고 이러지 말고 같이 하자. 이를 같이 하자. 야 어쨌든 같은 자민당 아니냐. 니들끼리 왜 싸우냐. 이런 식으로 좀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얼굴 마담 같은 걸 합니다. 당 내에서는. 기시다 정도면은 어느 정도 좀 조절 가능하고 쌀쌀하게 쏠쏠하게 할 것 같은데 일본 사람 측면에서는 저 아저씨는 얼굴은 아는데 뭐 하는 사람인데 캐릭터가 약하단 말이에요. 캐릭터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내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고노타로를 밀기에는 의원 내각제인데 그 일반인들 야당 지지자들 사람들 생각 뭐가 중요해? 자민당 중요하지. 고노타로 제쳐. 근데 다카이치 사나이 야 얘는 너무 오른쪽이잖아. 얘 하면은 이건 뭐 완전 일본에서 등 돌려 일반 유권자들이. 그러면은 딱 중간 기시다가 어떨까? 라고 이제 기시다를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당장에 다음에 10월달, 11월달에 일본 중요 선거가 없었다면은 무난하게, 그러니까 스가짱 비슷한 거예요. 무난하게 기시다가 갔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자민당 한번 변화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쪽이든 어느 한쪽으로 캐릭터를 잡는 게 낫지 않냐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혼전이 생기는 겁니다. 참고로 기시다 아저씨가 이 야스쿠니 발언에 있어서는 일본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옆나라 있잖아요. 옆나라 한국, 중국을 생각했어도 야스쿠니 가는 건 좀 아니다라는 의견을 좀 피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시다 코노는 야스쿠니와 거리를 두고 있고 이 타카이치 사나이 아줌마는 맨날 가야죠 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인식에 대해서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번 식으로 이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좀 이상한 거 못 느꼈습니까? 대한민국의 매경에 지지도 나올 때 1등 고노타로 2등 이시바 시게루잖아요. 이시바가 없네?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고노타로 31% 톱이고 이시바가 26% 톱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얘기 중에 이시바가 없어요. 이시바가 누구냐면은
이 아저씨가 이시바인데 이 아저씨는 예전부터 일본 총재 선거 나와가지고 물먹은 아저씨예요. 그러니까 일본 자민당 내에서 반아베파입니다. 일본에서도 자민당도 괜찮고 야당 지지자도 괜찮고 이런 사람들이 이시바를 밀어줘요. 저 아저씨는 말을 하면은 상당히 합리적인 얘기를 해. 이시바짱이 국민들의 목소리 잘 들어야 된다. 그렇게 그 발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하는데 이 아저씨가 왜 인기가 없냐? 예, 당내 파벌에 인기가 없어요. 기본 누구랑 적이라고? 아베짱이랑 적이에요. 아베짱 아소짱. 아베짱 아소짱. 일본에서 제일 말이 나온 게 뭐냐면은 이시바가 고노토라에게 붙는 게 아니냐. 이 오른쪽에 아줌마를 아베짱이 밀어주고 있네. 근데 고노는 아소파인데 마음대로 나오겠다냐. 그러니까 아소타로랑 약간 척을 지는 것 같네. 그러면은 뭔가 아베짱이랑 뭔가 미움을 받는 것 같아. 아베노믹스도 디스를 하고 있고 고노타로가. 아베짱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게 누구? 이시바잖아. 그러면 이시바가 고노타로한테 싹 붙어가지고 같이 반아베로 가자. 자민당 쇄신하자. 라는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식으로도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 입장은 좋지 왜? 일본의 여론조사 1등 고노, 2등 이시바잖아. 얘들이 같은 편을 먹고 자민당을 개혁하겠습니다 말하면은 일본의 민의가 우와 고노 따르게 밀린다는 거야. 이시바가 고노를 지지하게 되면은. 그럼 누가 싫어할까? 그렇죠. 기존에 있는 이 자민당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야 이거 본인이 총리가 안 되니까 이제 남을 지지해가지고 하려고 하네부터 해가지고 자민당 내에 불편한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현재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의 상황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일본 뉴스 보면 계속 자민당 내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그 야당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얘기 들으면은 야 이거 손쉽게 뽑히는 거 아니에요? 자민당 내에서도 뭔가 복잡한 스토리가 있네라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지금 이거에 집중을 하고 야당이 입헌민주당인 공산당이랑 손잡았네. 아 그래? 잘해봐.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도 일본 총리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당연히 한일 관계부터 해가지고 대충 그림이 나오죠. 이 두 명은 제쳐두고라도 일단 이 오른쪽 아주머니가 총리가 되면은 어떻게 극적으로 바뀔지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 겁니다. 타카이치 사나이 아주마에 대해서는 KBS는 특파원 리포트 그가 꿈꾼 거는 최초의 여성 총리일까 극우의 일본일까 이런 식으로 이제 KBS가 낼 정도로 전례가 없을 정도로 오른쪽을 얘기하는 게 이 타카이치 사나이입니다. 앞으로의 이 자민당 총재 선거 3명 중에 누군가 한 명은 됩니다. 누군가 한 명은 되는데 뭐 야스쿠니 문제, 역사 문제, 그 다음에 당장에 일본의 경제부터 해가지고 일본 경제가 한국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걸 둘러가지고 옆날 일본은 과연 어떤 사람이 돼가지고 앞으로 일본은 어떻게 변할까를 우리나라 사람들 한번 점쳐보는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느끼네요.